안녕하세요. 중소들입니다. 자, 오늘은 4월 24일 토요일 오전이고요. 이걸 잠깐 안 눌러놨네. 오전이고 이 주식을 한 뒤로는 주말에도 사실 눈이 일찍 떠져요. 주식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나이가 이제 그만큼 글쎄요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보다 더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방송을 좀 많이 보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럴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 신경 쓰는 게 맞나 봐요. 자, 어찌됐든 주말 기분 좋게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코스닥은 0.11%, 코스피는 0.27% 상승을 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뭐 상승이 만족스럽지 못했다. 그럴 이유는 금요일이기도 했고, 또 전날 미국 증시가 이 바이든이 그 종부세라고 해야 되죠? 종부세 그 부자들한테 세금을 조금 더 매기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장이 좀 많이 빠졌어요. 시장이 빠졌고 또 비트코인 역시도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빠져야 주식시장으로 이 유동성이 조금 더 강해진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서로 윈윈하면은 좋긴 하겠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이 증시에는 보이지 않는 돈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 왜 재테크 쪽으로 마땅히 할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야 정착을 하기 위한 뭐 가독이라는 표현이 맞을진 모르겠는데 변동성이 좀 어마무시하죠. 그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시기가 돼야만이 자산으로 확정이 될 거고 그 전까지는 좀 급등락이 좀 심하게 있을 수밖에 없을 거다. 왜? 누구는 찬성, 누구는 긍정적, 누구는 부정적이에요. 왜냐면 뭐 기존부터 우리는 뭐 북한의 해커들을 북한이 어떻게 그렇게 컴퓨터 잘했나는 모르겠는데 뭐 해커만 나왔다 하면 뭐 북한에서 해커를 하네 어쩌네 저쩌네. 그럼 가상 자산이라는 건 뭐 은행의 인터넷 뱅킹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그 인터넷 뱅킹은 현물을 은행에 넣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돌고 돌면서 인터넷 뱅킹 자산 이 가상 자산처럼 보이게끔 되는 거지만 이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그런 위험성도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아직은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다라는 거고 저도 아직 비트코인은 한 번도 거래를 해보지 않았어요. 제가 미칠 것 같아서 24시간 내내 그 비트코인 창만 보고 있을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자 어찌됐든 아무튼 그래서 시장은 좀 빠졌고요. 그래도 이 양전 마감을 했다라는 거고 자 코스피는 말씀드린 대로 위에서 못 치고 갔기 때문에 한번 밑으로 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자리가 3050포인트 정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빼고 밑꼬리를 달고 올려다 놨어요. 그럼 크게 흐름은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주봉의 모양으로 보면 이 월요일날 시가가 개파락이 떨어진다면 저점 테스트를 한 번 더 한다라는 거고 그 저점 테스트가 어제 저점 이 3146포인트 위에서만 마무리가 된다면 다시 한 차례 이제 반등을 잡아 올릴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고 어찌됐든 이번 달에 이 자리 고점을 한번 찍을 확률이 높다. 왜? 코스닥은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코스피도 한 번은 확인하러 와야지 않겠냐라는 판단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에 반해서 코스닥은 11선 터치를 했고요. 여기 1016포인트까지는 밀리지 않았어요. 1018포인트 정도에서 20포인트네요. 20포인트에서 지지를 했고 11선에서 지지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음봉 떨어졌던 자리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은 요 음봉 안에 갇혀있는 그림이구나 라고만 당분간은 생각하시면 되는데
음봉의 저점을 깨지 않은 건 참 좋은데 고점을 못 넘겼어요. 못 넘겼고 어제의 고점을 못 넘겼어요. 0.01% 차이로. 그러면 월요일날 한 번 더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역시나 저점을 확인할 때 1020포인트 확인할 거냐 아니 한 번 더 밀었다 갈 거냐의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많이 밀리진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봉으로 보면 이 급등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 있다. 일단은 그 자리를 지켰어요. 지켰는데 다음 주가 되면 요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시가가 갭이 뜨지 않는 이상은 이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위를 때리고 한 번은 조정을 받고 다시 볼린저 밴드가 올라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 위를 넘지 않으면서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게 가장 확률이 높고, 그렇지 않고 변수가 정말로 생긴다면 깔고 위에서 놀고 있는 그림을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정말 땡큐인 건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까라는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렇다면 그냥 볼린저 밴드 상단을 따라서 꾸물꾸물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꾸물꾸물 이런 식으로 꾸물꾸물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그냥 이 깔고 치고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번 크게 탁 치고 올리고 음봉 하나 딱 떨어뜨려주고 그리고 한 번 더 빵. 이거 종목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제 바람입니다. 자, 어찌됐든 월봉도 위로 좀 올라갈 자리는 분명히 남았다라고 볼 수 있고, 코스피는 당연히 월봉에서 최근에 이 고점 3266포인트를 빠르게 뚫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다음 달도 흐름을 만들 때 나쁘지 않은 그림이다라고 보면 되고, 하여튼 금요일 날은 이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는데 매수세가 그나마 조금씩 들어오고 있기는 하는데, 이 코스닥에서는 이 기관 투자자들이 별로 뭐라 그럴까요? 메리트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코스피는 모르겠어요. 왜? 한국을 대표하는 종목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관 투자자다라는 애들이 잘 받아요. 하락할 때 물량을 잘 받아놔요. 그러니까 버텨주는 그림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코스닥은 이 기관 투자자들이 개인하고 별로 차이점이 없어요. 그냥 그래도 개관이라고 저는 부르거든요. 뭐 개 땡땡 투자자라는 소리도 있지만 그냥 개미 관련된 투자자라고 생각을 할게요. 아무튼 개관이라고 부르는데 별로 쓸모가 없다. 무슨 말이냐? 실제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때 기관이 받는다 하더라도 이거를 이 방어 목적으로 받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외국인이 물량을 떨어뜨릴 때 밑에서 하락하는 부분을 밑호가에서 받는다.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윗호가에다가 던지면서 막아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가치를 못해요. 그냥 개인하고 마찬가지. 개인도 최대한 싸게 살려고 하잖아요. 밑에다가 누가 던지면, 그죠? 그거랑 똑같은 행동을 하는 부분이다. 그러다가 외국인이 다시 매수세가 들어와야만이 주가가 끌어올라가는 그림이거든요. 좀 별론 것 같아요. 투신이 샀는데도 그냥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자체가 그닥 코스닥이 가벼워서 그런 건지 얘네들은 별로 코스닥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애들 같아요.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어찌됐든 지수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종목으로 들어와서 그제 말씀드렸던 넵지노믹스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 안에 박스권이지만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간다. 그죠? 26,000원, 7,000원대 생각을 했는데
28,000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딱 요 자리까지 확인을 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너무 금요일장이라서 좀 많이 밀렸어요. 생각보다 많이 밀렸다. 한 26,000원 위에 딱 갖다 놓고 끝났으면은 이 다음 흐름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뻔 했는데 조금 애매하게 끝났어요. 애매하게 끝났기 때문에 얘는 24,000원을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 이제는 이 박스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와야 돼요. 다시 이 박스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와야 다시 한번 뭐 28,000원에서 3만원 확인하러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금요일날 자가진단 여기에 대한 뉴스가 넵지노믹스도 나왔죠. 얘는 조건부 허가가 나왔고, 그에 반해서 휴마시스는 허가가 나온 거죠. 그래서 신고가를 갱신했어요. 그죠? 말씀드린 대로 고점 확인 혹은 신고가를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이 휴마시스는 18,500원 많이 생각을 해준다 하더라도 17,500원을 이탈하면 뭐다? 나가리라고 보면 되고요. 폭이 너무 크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커요. 대신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4만원에서 38,000원에서 43,000원까지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이제 신고가, 신의 영역이라고 하죠. 그러면 기존에 자리가 없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는 자리지만, 현재 이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윗자리를 지켜준다면 그 정도 자리까지는 상승할 여력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는다면 얘는 이제 뭐다? 나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가리다. 아니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가면 당연히 이 윗자리에서는 지지가 나오겠지만, 요런 윗자리에서는 지지가 나오겠지만, 요런 윗자리에서는 지지가 나와봤자 뭐다?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하기는 어려움이 나타난다. 그럼 결국엔 쌍봉을 만들고 눌릴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 흐름을 이어가는 그림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이 자리를 절대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 4만원 부근까지는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평선도 밑에 이 정배열을 만들어 놓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 장기 이평선 밑에 단기, 중장기 이평선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장기 이평선이 갈 길 가고 밑에 있는 애들이 치고 올릴 수 있는 자리를 한 번은 더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어차피 갭이 떠서 한 번은 만들어 주겠지만, 그래도 당연히 이 자리에 대한 이탈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한 번 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갭이 만약에 뜬다면 그 갭 뜬 자리에서 밑으로 밀린다 하더라도 음, 2만원 밀린다 하더라도 종가가 2만원 위에서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종목을 좀 바라보실 필요 있고요. 그리고 그제 바닥권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 일양약품도 반등이 나왔죠? 그죠? 말씀드린 대로 얘가 조금 늦게 나오긴 했지만 얘도 반등이 나왔고, 결국에는 나왔지만 이 거래량을 넘어서는 거래량이 못 나왔기 때문에 윗꼬리를 달고 또 밀렸어요. 밀렸는데 조금 아쉬운 건 이 몸통 밑으로 밀렸다라는 거. 그렇다면 한 번은 더 저점을 확인하러 내려온다. 결국엔 뭐 이 구름대 안에 갇힌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당분간은 이 구름대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어차피 여기가 바닥이고 위로 올라갈 자리가 남았다. 그렇다면 손절만 38,000원 잡고 얘는 그냥 들고 대응하셔도 될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 비트코인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어제 좀 하려고 했는데 어제 좀 강아지 진료가 있고 하다 보니까 시간을 못 내서 오늘 아침에 하는 건데, 오늘 보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다시 반등을 조금씩 하고 있더라고요.
비트코인 시세를 좀 보면 이 차트로 보면 참 좋은데 뭐 이렇게까지밖에 볼 수 없으니까 제가 보는 저는 차트쟁이잖아요. 차트 보는 관점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이 주가가 상승을 하고 고점을 높이긴 했는데 이 고점을 높인 자리에서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건 매수세가 그만큼 약해졌다라는 그림이에요. 그러면서 고점이 낮아지죠. 그죠? 한 번은 이 저가를 형성하겠다라는 거고, 그런 저가의 형성을 여기에 있는 몸통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당연히 한 차례 더 밀릴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당연히 밀리고 내려가서, 그렇다면 여기서 매수 매도가 많이 나왔던 자리가 어디? 여기라는 거죠. 여기 한 차례, 그리고 나서 몸통을 만들었던 자리가 여기에요. 그죠? 딱 그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다시 저점을 만약에 눌린다면 다시 이 자리를 지지하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면 주가는 한번 어디 못해도 여기 자리 부근 6,300에서 6,500 부분 500만원 부근까지는 한 차례 상승을 했다가 눌리면서 다시 자리를 잡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잡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당분간은 이 안에 박스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자리라는 거고, 이 박스권을 넘어서서 오버슈팅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고점을 단숨에 넘기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버텨주는 그림이 좀 나와주면서 다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을 떠들어댔으니까, 미국 시장에서 혹은 어떤 놈들이 떠들어댔으니까 또 한 번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모습을 연출을 해주어야만이 다시 한번 주가를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점에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제 하락하면서 들고 있는 사람들이 던지니까 당연히 거래량이 터지면서 저점을 형성한 거거든요. 저점을 형성하는 네 가지 방법: 버터플라이, 그 다음에 거래량이 빵 하고 터지는 장대음봉, 그런 식으로 봐도 되거든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행방을 정할 수 있다 라고 본다면, 이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 뭐 얘는 코인베이스지만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도 최대한 모양을 애매하게 만들면서도 붙잡고 있는 자리예요.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이 주봉의 모양을 보면 실제적으로 기존의 고점을 만들었던 이 자리를 살짝 이탈하긴 했지만 뭐 종가는 이 안으로 갖다 놨다라는 거죠. 그죠? 종가는 5,050원 위로 갖다 놨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5,050원이 저번주 저점보다 지금 5,130원이 위에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저점하기는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한 자리구나. 그렇다면 이 저점을 단기적으로 확인을 한 자리니까 여기서 반등이 올라온다면 여기 5,450원 위로 올려다 놓는 그림이 나와야만이 다시 한번 뭐 추세를 만들어 간다. 결국엔 여기서 매수 매도가 치고 받으면서 바닥을 만들어주는 그림을 만들어줄 거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5,450원 위로 뭐다? 캔들을 올려다 놓는 그림을 한번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가를 다시 한번 이 안에까지 레벨업 10kg 올라간다, 7,000원 확인하러 올라간다라고 보면 되고,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같은 경우도 밑에서 올라오는 이평선을 일단 받았죠. 그리고 요 자리에서 거래를 빵 하고 터뜨렸어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밑에서 지켜줄 자리도 분명히 나와 있긴 하지만 굳이 이 자리까지 내려갈 거라면, 이 자리까지 내려간다면 결국엔 얘는 뭐 고점 갱신은 당분간 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관심 없는 애다. 그냥 이 안에서 쳐놀다가 뒤지든지
횡보하던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 이 자리로 다시 한번 내려가면 안 된다. 내려가더라도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고점 갱신은 어렵다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지금의 이 자리에서 뭐다? 지지가 나와야 된다. 이해되시죠? 지지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 지지에서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이 31,500원, 못해도 31,500원, 못해도 31,500원 위로는 올려다 놔야 돼요. 31,500원 위로는 올려다 놓는 그림이 나타나줘야 또 한번 어디 이 43,000원 부근 확인하러 올라간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그림입니다. 자,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림이 좀 더 안 좋아요. 왜? 얘는 상승할 때 여기를 너무 뭐라 그럴까요? 장대양봉으로 뽑아놓은 자리거든요. 매수 매도가 별로 없는 자리라는 거죠. 매수만 있는 자리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 강하게 쏟아진다라는 거고, 일단 그래도 기존의 이 저점 자리에서 지지는 했어요. 지지는 했어요. 그럼 이 자리를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 자리를 이탈을 한다면 이탈을 한다 하더라도 얘는 4,95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좋아요. 4,95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좋다. 그 자리를 이탈을 한다면 얘는 4,600원 밑에까지 한번 밀어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5,000원은 사수하는 그림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제가 드릴 게 아니죠. 5,000원을 4,950원을 사수하는 그림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고, 혹여나 장중에 밀린다 하더라도 이 갭자리는 메꿀 수 있다. 갭자리는 메꿀 수 있지만 대신 종가는 4,950원 위로 올려다 놔야 된다. 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 흐름을 다시 한번 이어가는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는 5,600원 위로 올려다 놓는 그림이 만들어져야 돼요. 일단 얘는 추세를 좀 별로 안 좋게 일단 잡았거든요. 내려가는 추세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추세를 갖다 다면 주가가 한 차례 뻥튀기 상승한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서 또 한 차례 요렇게 추세가 잡혀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요렇게 잡혀 있는 거거든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당연히 바닥을 찍으면 중간값 위로 올라오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이렇게 밀리잖아요. 왜? 이 갭이 이렇게 뜨니까 밑에서부터 치고 올리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갭이 뜨니까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단기적인 고점이니까. 그리고 메꾸는 자리가 나왔는데 그 다음날 갭 하락이 나와버리고, 계속 이렇게 흐름을 이상하게 만들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추세 안에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이 중간을 넘겨야 되는 거고, 그 중간이 뭐 5,500원 부근인데 안전하게 가려면 5,650원, 그래야 다시 한번 이 고점을 확인하러 온다라는 건데, 이 자리를 뚫고 눌렀을 때 여기 6,000원 위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와야 또 한번 뭐다? 요 자리 메꾸러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찌됐든 고점, 최고 고점에서 그냥 음봉으로 쳐 밀었기 때문에 이 자리는 한번 메꾸러 갈 확률은 높다. 그게 단기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 시간을 꽤 벌었다가 나중에 다른 이슈로 묶어서 갈 거냐의 관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성창투 같은 경우도 지금의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느냐, 얘는 3,900원까지는 열어두고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단기적인 추세적인 관점에서는 여기 위 4,250원 위로, 4,300원 안전하게 4,300원 위로 올려다 놓는 그림이 나와야만이 다시 한번 뭐다? 5,000원대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자,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일단 10,000원을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하고 마무리가 됐지만 기존의 고점이 12,200원이거든요. 이 자리를 10,000원을 계속 사수하려고 하다가 오후장에 무너졌죠. 무너지면서 내려앉았어요. 그러면 11,100원이었네요. 이 자리를 이탈을 했다라는 거고, 9,940원의 자리가 이 위네요. 그죠? 아직 이 위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냥 일봉만 보더라도요, 얘는 이렇게 놓고 일봉만 보더라도, 다 지울까요? 이제 헷갈리니까. 자, 일봉만 놓고 보더라도 매수 매도가 위아래로 나왔던 자리가 여기에서 요 자리에요. 요 자리, 여기가 밑에는 오버슈팅이 나왔던 자리, 이렇게 본다면 요 자리는 좀 빼고요, 요 자리는 지우고, 이렇게 본다면 뭐야 이거, 요렇게는 놓고 본다면요, 이 안에 갇혀있는 그림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당분간은. 그러면 한 차례에서 9,600원대까지 눌릴 수는 있지만 요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얘는 다시 한번 11,000원대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안에 올라와서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다가 다시 한번 이슈를 만들어서 한 번 더 칠 거냐, 아니면 빠르게 뚫고 이 위로 올라타서 밑에 박스가 아닌 위에 박스권에서 움직여 줄 거냐의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크게 보면 요런 큰 박스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앉는다면 얘는 그 다음 지지할 수 있는 자리는 눈에 보이시잖아요. 7,000원대까지는 눌러줘야 돼요. 무조건. 근데 그렇게까지 밀리면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는 건 어려움이 있다. 있고, 어차피 두나무 업비트 관련인 거고요. 비덴트 같은 경우도 아직 이슈가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 주가를 좀 많이 밀었어요. 얘도 많이 밀었는데, 큰 그림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얘는 위아래 음봉이 되게 많이 나오죠. 막 음봉, 막 짝툴이 나오고, 예전에 뭐 우리기술 투자를 보는 그림이에요. 여기서. 그죠? 저는 비덴트 크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기술 투자 많이 올라왔고, 요런 그림이에요. 지금의 뭐가? 비덴트가.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를 요렇게 놓고 봤을 때 기존의 고점에서 쌍봉을 찍고 쳐 밀리는 그림이 나타나고는 있어요. 나타나고 있고, 이 쳐 밀리는 그림 자체가 12,000원에서 12,000원까지 열려있는 자리, 많이 밀린다면 11,500원인 건데, 요렇게 보면 이제 요 자리죠. 딱 그 자리에서 일단 지지의 모양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양봉이 나오고 여긴 매수를 강하게 뽑아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음봉이 나왔던 자리가 요 안이에요. 요 안. 그죠? 그럼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11,500원이에요. 11,500원 부근이에요.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요 자리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13,600원을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 그러면 요 안에서 요렇게 크게 봤을 때는 단기적인 박스권 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 자리를 넘어서야 또 한 차례 여기에 대한 박스를 때리러 올라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런 관점에서만 바라보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이 자리에서 일단 지지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죠? 지지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세를 바꾸기 위해서는 2,400원 위로 올려다 놓는 그림이 나타나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위로 올라올 거냐, 아니면 다른 애들하고 마찬가지로 박스권을 당분간은 만들어 줄 거냐, 이게 기준이에요. 즉 그렇다면 비트코인도 더 이상 하락보다는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 혹은 일단 반등이 나오고 횡보하는 그림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왜? 얘네들도 다 그러고 있으니까. 위지트 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자, 위지트도 보더라도 이렇게 크게 보면요, 뭐 다른 거 볼 거 있나요?
크게 보면 요렇게 놓고 여기에서 위아래 갭이 떴던 자리니까 여기가 매수 매도가 많았던 자리겠죠. 요 자리, 그리고 나서 이 자리를 살짝 페이크 주면서 밑꼬리 달았던 자리가 요 자리예요. 딱 그 자리에 일단 지지가 나온 거예요. 이 자리에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1,800원에서 1,900원 정도까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만들어져 있고, 이 밑에서 움직일 거냐 이 위로 올려다 놓을 거냐인데, 실제적으로 만약에 이 밑에서 움직일 거라면 이 기간은 굉장히 짧아야 돼요. 얘는 웬만하면 이 위에서 놀아주는 그림이 다시 한번 요 자리를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아진다. 밑에서 놀아주는 그림은 위로보다 한 번 더 누를 수 있는 확률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해되시죠? 주봉상의 추세로 봤을 땐 밑으로 조금 더 한 번 더 눌릴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일단 지지를 했는데 이 지지를 해주는 자리가 벌써 세 번째 부근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빠르게 쳐 올려놓지 않으면 한 번은 더 누를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 왜? 여기에 대한 이격도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이 위지트는. 그러면 개별적으로라도 얘는 한 번 더 누를 수 있는 그림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 1,600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라도 한 번 더 밀릴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러시아 백신 관련해서 이트론과 EID까지만 볼게요. 주가가 상승을 하면 이트론이 1,000원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레벨업을 했다라는 거죠. 동전주에서 1,000원을 넘겼고, 그리고 이 52주 신고가를 넘겼다가 밀렸거든요. 저는 금요일날 이거 상한가를 이트론이 갈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역시 금요일이라 판단 미스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어찌됐든 몸통이 이 1,200원 위로 올려다 놓고 끝났으면 좀 좋을 뻔 했는데 좀 안타깝고요. 자, 이래나 저래나 이 러시아 백신에 대해서 한국에서 검토를 좀 더 긍정적으로 한다라는 거고, 실제적으로 다른 백신도 눈 돌려봐라 그러면 러시아 백신, 중국 백신 둘 중에 하나인데, 중국 백신은 솔직히 한국 입장에서 이 국민들이 되게 반감이 많아요. 짱게 막 그런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무튼 뭐 좀 그렇다. 그러면 러시아 백신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이 월봉상의 그림을 쫙 보면요, 어찌됐든 윗꼬리를 달고 밀리기는 했지만 기존의 고점을 만들어 놨던 자리가 있고, 그죠? 고전의 고점을 만들어 놨고 기존의 이 저점을 넘기면서 이 뭐라 그럴까요? 기존에 어느 정도 고점을 넘기지 못했던, 쉽게 보면 그냥 이렇게 대략적인 박스의 모양을 만들었던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를 했거든요. 그죠? 강하게 돌파했어요. 그러면 이 자리는 제껴두고 주가가 눌렸다가 여기서 고점을 한번 만들어 놓고, 눌렀다가 여기서 고점 한번 갱신하고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여기에 대한 고점을 만들어 놓고 죽으면 죽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하거든요. 무슨 소리냐? 주식은 명분을 만든다 그러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가 머리통이면 얘가 어깨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깨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어깨가 누가 말하는 헤드앤숄더인데 짝어깨, 조금 더 높은 어깨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요렇게 모양을 만들 거라면 못해도 요런 자리는 한번 찍고 눌러야 돼요. 그래야 명분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쌍봉을 찍었구나. 그럼 꼭 여기까지 못 가더라도 기존에 여기 물량을 만들어 놨던 1,450원 혹은 1,400원 부근, 1,400원 부근까지는 한번 찍고 눌릴
확률이 있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해요. 굳이 이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누구? 여기 이트론에서 이트론을 만지작거리는 주포님들께서 이런 기회를 이렇게 쉽게 구름대도 강하게 그냥 돌파해버리는 자리인데요. 굳이 이 자리를 이렇게 쉽게 놓치고 싶진 않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내가 주포라면 어떻게 할 거냐. 나 같으면 그럴 거다 라는 판단인 거죠. 실제적으로 고점을 만들어 놓고 눌렀다가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상승, 하락 A, B, C파가 나온 다음에 상승을 뽑아내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1파동, 2파동, 이게 이제 지금 3파동이 나오는 자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주봉상에. 그러면 이 3파동이 여기까지 하나가 나온 자리니까 이게 100%, 이 100%를 여기다 갖다 붙여놓으면 여기까지가 아직 100%도 안 나온 자리예요. 그럼 못해도 1,400원은 한번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못해도. 그 1,400원을 뚫고 올라선다면 다시 한번 이제 나머지 50% 정도의 상승, 그만 1,600, 1,7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고, 그에 따라서 이 EID라는 종목도 실제적으로 위에 이 1,000원대가 저항대가 얘는 아직 남아있는 자리지만, 그죠? 남아있는 자리지만, 실제적으로 현재의 그림에서 애매하게 모양을 만들어 놨다가 쌍바닥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지지가 나왔죠. 쌍바닥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한 차례 주가를 올리면서 남들보다 많이 밀렸고 못 갔으니까 너도 대장을 해 라고 하면서 지금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트론이 하다가 EID가 하다가 금요일날은 이화전기가 했죠. 또 이게 테마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테마가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그 안에서 순환을 돌리거든요. 유니온하고 유니온 머티리얼처럼 엎치락뒤치락 네가 대장했다 내가 대장했다 하는 것처럼 그런 그림이라면, 실제적으로 이 EID라는 종목도 딱 보면 이 자리를 넘어섬으로써 다시 이 밑으로 갖다 놓기는 했어요. 갖다 놓기는 했지만 그렇다면 한 차례 누를 수는 있다라는 거죠. 얘도 누를 수는 있다. 어디? 550원 부근까지도 열어는 둘 수 있는 자리다. 550원까지도 열어는 둘 수 있는 자리지만 웬만하면 570원에서는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550원까지 열어는 둘 수 있지만 위로도 어디? 760원까지는 열어둘 수 있는 자리예요. 반반이라는 거죠. 지금의 자리가. 그럼 550원이든 어째 됐든 760원은 한번 찍어야 되는 자리다. 왜? 기존에 상을 만들고 갭자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슈팅을 낸 자리예요. 그래 놓고서 눌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냥 음봉으로 찍어 눌러 버렸거든요.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요 자리에 대한 거는 음봉만 있는 거지 매수 자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한 자리가 나타났다면 매수한 자리도 한 번은 메꿔 줘야 된다라는 거죠. 메꾸고 나서 주가를 죽이든 아니면 메꾸고 나서 한 번 더 상승을 해서 1,000원을 확인하러 가든 둘 중에 하나는 나온다.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이에요. 이 월봉상에 보면 실제적으로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열린 자리는 사실 1,500원 부분까지예요. 그죠? 1,500원까지이지만 중간에 이 장기평선이 내려오는 자리가 딱 1,000원이거든요. 1,000원이에요. 그럼 이 자리를 그냥 찍고 맞고 밀릴 거냐? 근데 이 맞고 밀리기에는 여기에 대한 이 자리대가 조금 애매하게 그림이 그려져서 실제적으로 650원 넘기고 나면 1200원까지는 열려있는 자리거든요. 사실 1000원에서 1200원, 이게 1000원을 넘긴다면 1200원까지도 일단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된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찌됐든 기존에 요 고점을 까지 갖다 놓고 끝났어요. 요렇게 오래 걸리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요런 그림을 한번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요렇게 돌리는 자리. 최근에 요렇게 나오는 게 휴마시스가 요렇게 나왔죠. 가까운 그림이냐 먼 그림이냐의 차이인데 휴마시스가 아닌가? 뭐가 나왔지? 아무튼 그건 좀 찾아보세요. 아무튼 그렇게 보시고 하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